오늘 배울 재미있는 단어는 바로 다리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몸의 아랫부분을 말해요. 서 있거나 걸을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뜻이 더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단어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길도 다리라고 해요. 양쪽 땅을 연결해주는 아주 고마운 건축물이죠.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 뜻으로 쉬운 예문을 만들어봐요.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여러분도 튼튼한 몸을 위해 매일 걸어보세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뜻으로도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한강에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다리가 많습니다. 밤에 보면 멋진 조명 덕분에 아주 아름다워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이제 새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제 오랜만에 친구와 밖에서 오래 걸었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랫부분이 정말 끊어질 것처럼 아팠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뻣뻣하게 굳었거든요. 제 모습이 꼭 고장난 로봇처럼 보였습니다. 동생이 제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크게 웃더군요. 동생에게 비웃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슬펐어요. 억울한 마음에 침대에 냅다 누워버렸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근육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이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방 안에서 혼자 탭댄스를 추듯 몸부림쳤죠. 제가 기르는 귀여운 고양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인이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니 무서웠나 봐요. 고양이의 엉뚱한 눈빛 때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에는 다리가 풀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나 겁을 먹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힘이 쭉 빠져서 걷기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어제 제 상태가 딱 이 표현과 같았어요. 예를 들면 놀이기구를 타고 내렸을 때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무서운 기구를 탔거든요. 내리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럴 때 다리가 풀렸다고 표현하면 완벽해요. 또 재미있는 음식 관련 표현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치킨 먹을 때 어느 부위를 좋아하나요? 한국인들은 닭다리를 가장 먼저 고르곤 합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치킨을 먹을 때 싸움이 납니다. 맛있는 부위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경쟁하죠.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눈치 싸움을 시작해요.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는 척도 한답니다. 며칠 전에도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마침 닭다리가 2개 들어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한 개씩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싸울 일이 없죠.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엄청난 욕심쟁이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2개를 다 먹었더군요. 빈뼈만 쟁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친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었다네요. 저는 복수를 위해 친구의 감자를 다 먹었습니다. 유치하지만 먹는 것 앞에서는 양보가 없죠. 먹을거리로 싸우는 것은 나이를 먹어도 똑같네요. 이번에는 물을 건너는 건축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 많은 건축물이 세워졌죠. 이 다리들은 서울의 훌륭한 명소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는 이곳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차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다리 위에서 1시간 동안 서 있는 일도 흔해요. 바쁜 아침에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얼마 전 저도 출근길에 강 위에서 멈췄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가 안 움직였어요.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옆 차선 운전자도 저처럼 한숨을 쉬더군요. 그때 다리 난간에 새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한강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꽉 막힌 도로 위의 제 모습과 비교되었습니다. 새가 부러웠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다리를 대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마포대교나 원효대교가 유명하죠. 이름 뒤에 대교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제 길을 찾을 때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한국 영화에도 이 장소들이 자주 나옵니다. 멋진 추격전이나 감동적인 장면의 배경이 되죠. 감독들이 사랑하는 촬영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선선한 저녁에 직접 걸어보아도 좋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거든요.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속담 하나를 배워봅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이지요. 저는 이 속담을 지키지 않아서 후회했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서류를 대충 확인하고 보냈어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자신하며 그냥 넘겼거든요. 결국 작은 숫자를 잘못 적어서 큰일이 났죠. 부장님께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아는 길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꼭 다시 확인하세요. 2번 확인하는 습관은 정말 훌륭합니다. 단어의 뜻을 마음의 연결로 써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준다고 말하죠.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국어 표현입니다. 저 세나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매일 더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한 꼬마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리가 물속에 서 있어서 춥지 않냐고 하더군요. 건축물의 기둥을 진짜 사람 발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순수하고 귀여워요. 저는 그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리도 추울 테니 양말을 신겨야겠다고 했죠. 아이는 제 말을 듣고 깔깔거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해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마음 편히 자는 상태입니다. 한국어로 다리를 쭉 뻗고 잔다고 표현해요.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쓰는 유용한 말입니다. 어제 밀린 숙제를 모두 끝마치고 누웠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골칫거리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다리를 편하게 뻗었습니다. 아침까지 깨지도 않고 푹 자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너무 편하게 잔 탓에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계속 잠들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지요. 양치질만 대충 하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옷도 거꾸로 입고 말았어요.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아주 빠르게 달릴 때 쓰는 재미있는 묘사입니다.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인다는 과장된 말이죠. 만화 속 주인공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제 제 달리기 속도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제 엉망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와서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민망했지만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숨이 차서 말도 안 나왔죠. 테이블 위에 있는 시원한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역시 무리한 달리기는 몸에 해로운 것 같아요. 체력을 더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제 모습이 싫었죠. 오늘부터 매일 저녁에 가볍게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실내 자전거를 샀습니다. 방 구석에 두고 매일 열심히 페달을 밟았죠. 튼튼한 다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전거는 훌륭한 옷걸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입는 외투와 모자가 가득 걸려 있죠. 제 방을 방문하는 친구들마다 이 모습을 비웃습니다. 그래도 옷을 걸어두기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서 사람을 소개해주는 상황입니다. 남녀를 소개해주거나 일자리를 연결해줄 때 써요. 한국어로는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다고 말합니다. 참 신선하고 재미있는 표현 방식이지요? 저도 친구 둘에게 만남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도왔죠. 첫 만남 주소는 생각보다 아주 떨리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친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서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데이트를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며 맛있는 밥을 삽니다. 중매쟁이 역할을 한 보람을 톡톡히 느낍니다.
하지만 가끔은 중간에서 곤란한 일도 생깁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됩니다. 연결해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봐요. 소개팅 자리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긴장한 탓에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또 아랫부분에 쥐가 난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고통을 참느라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는 줄 알았답니다. 제 엉뚱한 착각에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죠. 쥐가 난 사실을 차마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데이트는 정말 눈물겹게 고통스러웠어요. 다행히 상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풀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혼자 열심히 발가락을 움직였지요.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일은 참 멀고도 험난하네요. 최근에는 바다 위에 세워진 다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푸른 바다와 거대한 건축물이 멋지게 조화를 이뤘죠.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달리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드라이브하러 꼭 가보세요. 다음에는 더 멋진 세계 여러 나라의 다리들을 직접 건너보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꿈을 꿔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아주 짜릿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이니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세나쌤은 언제나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수다 떨어봐요. 안녕.